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수학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어머님들께 여름방학 특강의 중요성 그리고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설명을 맡은 본관 부원장 이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행과 특강에 대해서 약 5분에서 8분 정도 어머님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과연 특강이 필요한지, 특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결국은 대학이다. 현 입시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과거에 중앙대 이상 입학했던 학생들의 선행 커리큘럼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지은 다음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학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서포트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입니다. 학원에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고등부의 경우 이 고등부 관련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중등부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특목고를 보낼까요? 일반고를 보낼까요? 그리고 중등 내신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고등 선행을 빠르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것의 핵심은요, 결국 우리 아이가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혹시나 본질을 잊고 사소한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입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 시험 80점 이상의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우리 아이는 스카이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맹목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눈을 낮춰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중앙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3 입시 설명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등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중앙대 문과의 경우 경영학부가 되겠고요. 이과의 경우 전자전기공학부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입니다. 이 입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 나머지 자료들을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자, 성적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의 경우에는 오로지 성적만 보는 것이고요. 학생부의 경우에는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외의 세부 특이사항들을 학교에서 고려를 좀 해줍니다. 자, 교과 성적으로는 내신 1.6등급이고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3등급이에요. 그래서 교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단순히 평균을 내서 1.9등급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9등급이면요, 내신 2등급이 상위 4%부터 11%까지이기 때문에 각 과목 100분위 평균이 약 상위 1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등부로 성적을 환산을 했을 때는요, 자, 시지중학교가 전교생이 가장 많아요. 841명인데 학년 평균 280명이 되겠죠. 그러면 실업고교로 빠지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서 상위 10%라고 하면 중학교에서는 상위 8%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8%라는 얘기는 각 과목에서 전교 22등 정도가 돼요. 시지중학교 기준으로요. 그러면 각 과목이 각각 전교 22등 부근인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이 상위 8%가 되기 때문에 약 내신 1.9등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중앙대가 많이 세죠. 인서울 탑10 중에서 거의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목이 전교 22등 부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상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학교들은 훨씬 더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도대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어떻게 했던, 공부를 어떻게 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뽑아내냐가 중요하겠죠. 저희 학원은 지금 고등부 재원생이 항상 최소 4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단연간 집계한 결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입니다. 이 근방 학교에서요, 수시 기준으로 전교생의 90% 이상은 중앙대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정시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신 1등급에서 2등급권 학생들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인 선행학습을 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존재하지만 극히 드물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에서 이상적인 선행 커리큘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반드시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한 극상위권은 이것보다 좀 더 타이트한 과정을 이미 거쳐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아래줄입니다. 예비 중3 겨울방학 때 수학상 1회도, 그 다음 수학상 2회도, 여름방학에 수학하 1회도, 수학하 2회도까지 마치고 나면 예비 고1이 되는 겨울방학 때 선택지가 2개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상하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학 상하를 한 번 더 보고 입학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수학 상하가 충분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수원 또는 수투까지 선행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베스트 커리큘럼이고요. 이미 중등 내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의 커리큘럼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가, 지금부터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고등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 중2고 예를 들어서 장산중, 경산 장산중에서 중간기 말평균이 6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학생이 그렇지만 숙제를 지금도 밀리고 어려워합니다. 숙제를 어려워하고 밀리니까 더 어려워하고,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옆집 아이가 수학상을 이미 배우고 있고 수학하를 배우고 있더라도 선행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선행을 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에서도 숙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진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밀리고 더 못하게 돼요. 따라서 이번 방학 때는 공부 습관을 먼저 잡는 데 포인트를 두자. 어머님들께서 검사를 하지 않고 따로 잔소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 매일매일 공부를 최소한 1시간씩은 할 수 있게끔 습관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을 노리는 거죠. 겨울방학부터 조금씩 선행을 당기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 반대 케이스입니다. 현재 중3인데요. 이런 중에서 중간기말 평균이 80점대다. 그 다음 수원 수투까지 이미 선행이 1회독이 완료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적분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름방학 때 수원 복습, 2학기 때 수투 복습, 그리고 겨울방학에 미적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담당 선생님이랑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에, 또는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면 본관에 오시면 전체 상담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같이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행학습이 가장 도움이 될지를 같이 의논하셔서 커리큘럼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선행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떤 선행 효과가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독이 되는 선행 피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이니까 개념만 나간다. 문제풀이는 하지 않고 개념만 먼저 나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끝까지 찍겠다라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개념소로만 나간 개념은 학생들이 거의 단원 이름밖에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선행이니까 쉽게 배운다? 절대 안 됩니다. 시험지에서 실제 시험지를 풀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난이도로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개념원리나 RPM으로 지금 선행학습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선행을 한 번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의 예상과는 다르게요. 개념원리나 RPM만으로 선행을 돌렸을 때는 실제 고등학교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50점을 채 못 넘습니다. 실제 학교 난이도가 지금 그래요. 시험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원리 RPM으로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상을 잘하는구나, 수학하를 잘하는구나,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뒤통수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선행학습을 나갈 때요, 내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선행 수업에 되게 방해가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독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나가다가 학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중3 내신 대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실력으로 가서 치더라도 85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의 실력과 수준에 따라서 1주, 2주, 최대 3주 정도까지 가는데, 저희가 3주 이상 내신 대비를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길게 잡지 않거든요. 이게 중3 학생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 수업이 당연히 어렵죠. 고등학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로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걸 하고 싶다는 거죠. 중학교 문제를 풀면 자기가 90점, 100점은 나오는데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업을 들을 때는 훨씬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최대한 빠르게 내신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저희는 반대로
되돌아올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신 대비를 길게 하면 학생들이 내신 물론 더 잘 칠 수 있겠죠. 내신은 물론 더 잘 칠 수 있고 학생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겠지만 다시 수학상, 수학하, 수원으로 돌아올 때가 문제가 돼요. 쉬운 걸 하다가 어려운 걸 하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이 공부 습관이라던가 풀어나가던 그 기세가 꺾인다라고 하죠. 이 기세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3주에서 4주 정도 내신 대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수학상을 거의 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수학상 처음부터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내신에 대한 집착은 선행 수업에 독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선행 수업에 대해서, 방학 특강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가 안내 영상을 만들었는데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한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프라임 수학 공간부원장 이동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